나 같은 아이는 더 없었으면 좋겠다. 어린 나이에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는 어린이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내가 무언가 기여하는 삶을 살고 싶다. 뭐 해야 될까? 그러면은 어쨌든 통일에 기여를 해야 되니까 예, 그러면은 멋지다. 예, 남북 관계를 빨리 해결을 하고 통일을 빨리 앞당길 수 있는 일을 하려면 뭘 해야 될까 했을 때 그게 정치겠구나. 예, 그럼 정치라는 길을 한번 가보자. 그럼 그렇게 대학 과정 졸업하고 어디 갔어요? 대학원 갔죠. 아. 대학원 가서 다시 정치학 공부를 이어간다고 대학원 가서 공부하면서 그때 이제 일도 같이 했어요. 연구원으로. 그 연구소에서 연구소에서 일을 하면서 다양한 활동을 좀 많이 했죠. 어떤 활동을? 선거제도,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그런 캠페인이나 그런 운동들을 좀 많이 했어요. 서명도 받고 광화문에 와서 이렇게 광화문광장에서 국민 서명도 받고 그거 하고 나서는 컨설팅 회사에 다녔어요. 정치 컨설팅. 좀 생소하긴 한데 난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그쵸, 컨설팅 무슨 뭐 주식 뭐 그쵸. 부동산 뭐 이쪽으로 들어봐도 경제 컨설팅은 있는데 정치 컨설팅은 좀 드문 업계이긴 한데 이거예요. 우리는 적어도 2년에 한 번씩 선거가 있어요. 그렇지.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보궐선거, 대통령 선거 많아요. 선거할 때 후보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후보자들이 사실은 정치를 하겠다고 나온 사람 후보자들이 사실 뭘부터 준비해야 되는지 몰라요. 예, 내가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내가 어떤 메시지를 내야 되고 내가 어떤 캠페인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나의 이미지를 어떻게 가꿀 것인지 그거를 이렇게 컨설팅을 해주는구만. 그렇죠. 예. 이런 이미지로 나가야 맞아요. 된다. 예. 이미지 컨설팅, 뭐 캠페인 컨설팅, 정책 컨설팅, 홍보 컨설팅 다 해주거든요. 예, 그래서 당신은 전문가 컨셉으로 갑시다. 왜냐면 당신은 예를 들어 경제학자면은 경제 전문가로 갑시다. 당신이 예를 들어 회계사면 당신은 뭔가 회계 예산, 당신은 그러면 살림꾼 컨셉으로 갑시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해주는구나. 예, 그거를 저희가 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돌이 있으면은 그 돌을 가공해서 제품으로 만들어가지고 시장에 내보내는 거예요. 예. 왜냐면 대중들이 딱 봤을 때 저 사람은 정치를 잘 할 수 있겠구나라는 인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지. 이게 선거 이야기가 나왔던 김에 북한에서는 선거하면 뻔하잖아요. 그렇죠. 모두 다 찬성 투표. 그렇지. 뭐 대의원 선거든 지방 선거든 딱 이미 다 찍어서 내려온 사람들을 가서 그냥 넣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처음에 왔을 때 자기를 투표를 해달라고 선거 운동을 하는 게 굉장히 놀랍기도 했죠. 그 맞아요. 뒤에는 이런 또 컨설팅 회사도 있다는 게 너무 또 놀랍네요. 맞아요.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진짜 여러 가지 다 있다. 첫 번째 선거가 2007년 대통령 선거였어요. 예, 제가 처음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처음 이제 선택을 한 거잖아요. 예. 북한은 선택이 없어요. 없지. 투표는 하되 그냥 선택권이 없죠. 선택권 없잖아요. 그냥 100% 찬성. 근데 여기서는 이제 내가 좋아하는 사람, 저 사람 괜찮아? 제가 비판도 할 수 있고, 저 사람 정책을 뜯어볼 수도 있고,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잘했는지,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사람 선택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잖아요. 예. 저는 제일 기억에 남고 인상에 남는 문구가 뭐냐면 그 TV에서 선거할 때 이런 말이 나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면접관이 되어서서 대통령을 뽑아주세요. 이야, 나 또 진짜 이런 말이 다 있나? 그렇죠. 국민이 면접관이 되어달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야, 진짜 민주주의 선거구나.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없지. 예. 사실은 한국 사람들에게는 그게 사실 아무렇지도 않은 그냥 일상인데 그쵸.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 하나하나가 사실은 새로운 것들이거든요. 난 그거 잘못 들은 줄 알고 그거 나올 때마다 정말 귀를 기울이고 들었다니까. 그렇죠. 정말 진짜 그대로 얘기하더만. 이게 소중한 권리인 거예요. 소중한 자유고 그렇지. 소중한 권리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치인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는 이게 사실은 축복이에요. 그럼요. 예전에는 사실 우리가 선택할 수 없었잖아요. 예. 그렇게 일을 하다가 어디를 갔어요? 네, 그렇게 2년을 하고 이제는 조금 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겠다. 조금 더 내 꿈을 펼칠 수 있는 가까운 곳을 가야겠다 해서 저는 국회로 들어갔죠. 진짜로? 야, 멋있다. 국회 보좌진으로 일을 하고 싶어서 국회라는 곳은 사실은
정치의 핵심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법안을 만드는 곳이잖아요. 예, 국회라는 곳이 이제 대한민국을 방향을 만들고 그렇죠. 이렇게 하는 곳이기 때문에 국회에 가서 내가 어떤 기여든 해보고 싶다. 그래서 모집이 나오면은 계속 지원서를 넣었죠. 예. 지원서를 넣었죠. 국회 모집이 공고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원서를 넣어가지고 여러 번 넣었죠. 많이 넣었어요. 넣다가 탁 됐죠. 뿌듯했겠다. 좋았어요? 뿌듯했죠.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저는 좀 솔직한 편이어서 제 자기소개서에 이렇게 제 이야기를 써요. 저는 이러이러한 꿈을 갖고 이런 정치에 관심을 갖고 북에서 왔다. 이렇게 해보고 싶다. 근데 그렇게 자기소개서 다 넣었는데 연락이 없는 거예요. 1차 서류 통과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우연히 이렇게 북한에서 온 친구들이 사람들이 그 자기소개서 넣을 때 북한에서 왔다는 이야기를 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나도 그래서 안 올까. 그래서 자기소개서 다 뺐어요.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이야기만 적었죠. 연락이 오더라고요. 연락이 와요. 이게 그 연락 오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졌어요. 예, 30-40% 올라가요. 그게 북한에서 왔다라는 게 이력서에 쓰면은 조금 타격이 안 있나 좋아요. 보네요. 확실히 안 좋아요. 예, 근데 그럴 수밖에도 그러니까 이해는 하려고 하죠, 저도. 그쵸, 예, 그쵸. 왜냐면 국회잖아. 그렇죠. 북한에서 온 사람이라고 이렇게 신뢰의 부분이 생기니까. 그래서 뺐어요. 그때 1차 서류 통과가 돼가지고 면접 보러 오라고 면접 보러 갔죠. 근데 면접 보러 가면은 제 자기소개에 보면은 고등학교가 없어요. 없지. 초등학교도 왜냐면 없잖아. 검정고시를 적었잖아요. 그렇지. 그럼 사람들이 물어봐요. 검정고시 나왔네. 고등학교 안 갔어요. 저는 거짓말할 수가 없잖아요. 또 그 제가 사실 북에서 와서 검정고시를 했다. 그럼 사람은 북한에서 오셨어요. 예, 그때 제 고향을 밝히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끝나고 나가면은 연락이 안 오죠. 근데 뭐 제가 실력이 없어서 안 오는 건지 그냥 북에서 와서 안 오는 건지 사실 알 수는 없어요. 그렇죠. 네. 알 수는 없지만 그냥 제 마음 가운데는 조금 이렇게 아쉬움이 있죠. 그렇게 몇 번 시도하다가 됐어요. 네, 그래서 국회 예, 처음에는 인턴으로 들어가서 11개월 동안 일을 하고 11개월 끝나서 이제 다시 또 다른 방에 다른 의원실에 지원해가지고 다른 의원실에 들어가서 또 일을 했죠. 그때는 급을 받고 들어가서 1년 반인가 했어요. 하고 선거가 있어가지고 국회의원들이 선거가 있으면 이제 임기가 끝나잖아요. 그치. 예, 그래서 선거 나갔다가 또 그분이 이제 선거에서 떨어지셔가지고 저는 이제 백수가 되잖아요. 그분도 백수가 되고 저도 백수가 되고. 예. 그렇지. 그래서 저는 백수가 돼서 좀 이렇게 다른 데 시도하다가 다시 제가 모셨던 분이 국회 사무총장이 되셔가지고 제가 다시 모실 수 있게 돼서 국회 사무총장실에서 비서로 일을 했는데 근데 국회에서 일을 하면서 저는 되게 뿌듯했어요. 왜냐면 국회라는 공간이 회사가 그냥 좋아서가 아니라 어쩌면 저는 아오지에서 태어났잖아요. 이거 보고 개천에서 용났답니다. 개천에서 용났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더 정확히 표현하면 저는 출세한 거죠. 그렇죠. 출세 이런 출세가 어디 그렇지, 있어. 벼락 출세죠. 벼락 출세지. 네, 북한의 그 아오지, 제 바로 뒤에는 탄광이 있는 곳, 거기서 태어난 청년이 어떻게 살다가 한국에서 그것도 국회에서 그 중심지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전 너무 이렇게 뿌듯했어요. 그럼요. 제 스스로 제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 국회에서 제가 하는 일이 다 이제 법안으로 되는 거고 정책에 영향이 되니까 내가 여기서 만드는 것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이렇게 영향이 있다라는 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뿌듯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국가가 정책이 법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이렇게 한눈에 바라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저를 이렇게 성장시키는 것이고 동시에 비교하게 만들죠. 왜냐면 제가 만약에 아오지에서 그냥 쭉 살았다라면 죽었거나 그렇지. 겨우 잘 살아남았더라면은 그냥 열심히 아직 잘 살아있었겠죠. 밥이나 먹었겠지. 예. 만약에 제가 계속 거기서 살았으면은 저는 평양을 가본 적이 없거든요. 함경북도도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거기서 계속 살았으면은 평양에 가보지도 못했을 뿐더러 북한에서의 국회 입격인 그 최고인민회의가 있잖아요. 600명 정도 있는데 네. 거기에 그 제 비서가 제가 될 수 있었을까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서나 가능한 거죠. 자유가 있는 곳,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곳, 예, 이런 대한민국이니까 가능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적어도 저한테는 기회의 땅이고, 그렇죠. 예, 제가 꿈을 펼쳐볼 수 있는 땅인 그렇죠. 거예요. 예, 네. 아직 제가 갈 길이 더 많고, 제가 꾸는 꿈이 실제로 실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는 시도해볼 수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게 가장 큰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한 것 같아요.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나중에 만약에 정말 통일이 됐어. 통일은 언젠가 되잖아요. 돼야 되고 그렇죠. 됐다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뭐부터 하고 싶습니까? 고향에 가면요. 저는 고향에 꼭 돌아갈 거고요. 그 통일이 오면은 통일에 가서 출마할 겁니다. 고향에 가서? 네, 고향에 가서 출마하고 출마해서 새롭게 좀 만들어 보고 싶은 거죠. 민주주의란 어떤 것인지 교육도 좀 시키고 가르치고. 그렇죠. 뭐 제가 그분들을 가르칠 수는 없고 제가 새로운 것에 대해서 우리 한번 만들어 보자. 그동안은 북한 노동당에서 일방적으로 당이 결정하면 우리는 한다가 아니라 우리가 결정하면은 당이 한다. 그치. 바꿔버려야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같이 만들어 보자. 주민자치도 해보고 우리끼리 투표해가지고 마을도 갖고 보고 저는 제가 살다 온 마을 아오지? 한국에는 안 좋은 곳으로 알려진 그 마을을 진짜 좋은 곳을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멋지다. 친구들이랑 같이. 그래서 그러려면 출마해야겠다. 출마해서 너무너무 멋지다. 출마해서 한번 해보겠다. 빨리 통일돼야지 그 꿈을 이룰 수 있을 텐데. 그럼 우리 경혜 씨는 책도 썼다라고 들었는데 제가 책을 가져오라 해가지고 잠깐 이렇게 책 제목이 3번 탈북한 소년이 나라라고 이렇게 했는데 제목의 의미는 뭘까요? 단순히 일단 3번 탈북했으니까 그런 거고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북한인을 의미하기도 하고 한국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네네. 그래서 내가 태어난 것은 북한이고 지금 현재 내가 살고 있는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이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로 쓴 것 같은데. 잠깐 말씀드릴게요. 제목이 아오지까지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아오지에서 아니고 아오지까지냐. 왜냐면 까지라는 말은 여기 보니까 소년이 나라 여기 보니까 아오지까지라고 그렇죠. 썼네요. 근데 보통 까지는 목적지를 말을 하는 거거든요. 에서는 아오지에서 온 출발이고 출발이니까. 근데 까지라고 하냐 물어보길래 제가 제 책을 읽으면은 왜 제목이 이렇게 되는지 알 겁니다. 하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출마하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출마하려면은 아오지까지 가야 돼요. 진짜 시작부터 미래까지 의미를 두고 쓴 책이네요. 소제목이 굉장히 뭐라고 할까 막 마음을 울린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제목만 봐도 사실 좀 살짝 눈물이 났거든요. 저는 첫 글에 레미제라블이라고 되어 있고 캄보디아에서 만난 한국인 브로커 먹을 것을 구해 엄마 이제 엄마 얘기인 것 같고 북송 얘기도 나오고 내 고향의 풍경 다시 돌아갔을 때 어둑침침한 고향 땅 이야기를 쓴 것 같고 아무튼 쭉 써서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정착한 이야기까지 그 마지막 3장의 마지막 제목에 마음의 평화가 없는데 라고 이렇게 썼는데 어떤 게 마음의 평화가 없다라고 쓴 건가요? 이렇게 한국에서 좀 살아보니까 우리는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헤어져 살았고 서로 몰라요. 너무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우리 마음에 사실은 평화가 없어요. 그쵸. 사실 북한에서 미사일 한번 쏜다고 해서 우리가 갑자기 야, 전쟁 나는 거 아니야? 이러지 않거든요. 그렇죠. 이제는 우리는 너무 익숙해서. 그렇죠. 익숙해서 주식시장도 다시 정상 잘 돌아가고 하지만 일상은 이렇게 평화롭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항상 이 한 구석에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통일에 대해서 더 다가가지 못하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이 불안을 좀 해소해야겠다. 이 분단 트라우마, 이 트라우마를 해소해야겠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썼습니다. 분단 트라우마의 해소는 통일밖에 없습니다. 치료약은. 네. 통일이 돼야죠. 네. 아무튼 이게 책 하나하나 제목 하나하나가 읽어보니까 되게 의미 있게 쓴 글 같아요. 우리 경일 씨가 쓴 3번째 탈북한 소년이 나라 아오지까지라는 이런 책을 우리 구독자님들 제가 늘 이렇게 소개할 때는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면은 정말 많은 분들이 진짜 구매를 해주셔서 저 또한 얼마나 뿌듯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우리 조경일 씨가 쓴 이 책을 정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구독자님들께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그 유미카 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일단 먼저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께서 아마 또 제 이야기를 통해서 북한의 또 다른 삶, 그다음에 북한에서 온 한 청년이 남한에서 살아가는 이야기를 통해서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아마 새로운 부분을 알게 되실 것 같은데요. 네. 제 이야기를 책에도 많이 담았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서 많이 네. 저를 응원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그럼요. 예,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네, 열심히 살아가겠다는 우리 조경렬 씨 많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이렇게 책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요. 오늘도 저희 유미카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